삼성이 망했습니다. 정확히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100년을 버텨온 실리콘이 한계에 부딪혔고 배터리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중국은 핵심 소재의 공급을 틀어쥐었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꺼내든 해결책이 마관입니다. 연피심입니다. 문방구에서 100원에 파는 그 연피 속 탄소로 수백조 원짜리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건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도박이 성공한다면 삼성은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규칙을 쓰는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아는 삼성의 주가는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반도체 공장에서 조용히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리콘이라는 소재에 새겨진 유통기한이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타이머입니다. 실리콘은 인류에게 기적을 선물한 소재입니다. 70년 넘게 우리 손안에 모든 기기를 움직여왔죠. 하지만 지금 이 소재는 스스로의 성공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빠른 칩을 만들기 위해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집어넣을수록 좁은 공간에 갇힌 열이 갈 곳을 잃습니다. 마치 여름날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 선풍기를 100대 켜놓은 것과 같습니다. 더 강한 바람이 불수록 밤은 더 뜨거워질 뿐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 년째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째 미봉책으로 버텨왔죠. 설계를 바꾸고 냉각 팬에 달고 발열 패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소재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은 전자를 이동시키는 속도에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이미 거의 다 달아 있습니다. 삼성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더 개선하면 된다는 낙관을 버린 겁니다. 실리콘으로 만든 더 빠른 칩은 더 뜨거운 벽돌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삼성은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교체, 진화가 아니라 혁명. 그 혁명의 주인공으로 낙점된 소재가 바로 탄소입니다. 연필심에 들어가는 흑연 덩어리에서 뽑아낸 그 탄소입니다. 한당하게 들리시죠? 200만 원짜리 첨단 기기의 위기를 연필심이 해결한다니요? 하지만 이 탄소의 특정한 형태, 즉 원자한층 두께로 펼쳐진 그래핀이라는 구조는 실리콘이 평생 꿈도 못 꿀 속도로 전자를 실어 나릅니다. 문제는 이 종이보다 얇은 소재를 어떻게 실제 제품에 쓰느냐였습니다. 그 답을 삼성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예상 밖입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될 그 방법, 솔직히 처음 들으면 누구나 피시고 꼬맙니다. 그런데 웃고 나면 소름이 돋습니다. 배터리 잔량 2%. 이 숫자가 뜨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얼마나 빠르게 뜁니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일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회의 중 꺼져버린 화면, 길 한복판에서 먹통이 된 지도앱, 응답 없는 카카오페이, 스마트폰 하나가 꺼지는 순간 우리의 하루는 순식간에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충전기에 꽂으면 실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입니다. AI가 소설을 쓰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벽 앞에 쪼그려 앉아 숫자가 올라가게 기다립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 하나만큼은 비껴간 것처럼요. 이유가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래시계와 똑같습니다. 위쪽의 모래가 아래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좁은 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억지로 더 많은 모래를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거나 터집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통로가 구조적으로 좁아서 원유를 세게 밀어 넣으면 배터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발열이 생기고 수명이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폭발로 이어집니다. 빠른 충전이 위험한 충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조사들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충전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다듬고 발열 관리 시스템을 촘촘히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같은 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모래시계의 목을 넓히지 않은 한 모래가 빨리 내려갈 방법은 없다는 물리적 한계 앞에서요. 삼성이 직면할 위기는 경쟁사가 아니었습니다. TSMC도 애플도 중국 배터리 업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아무리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도 소비자는 결국 충전 시간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그 한숨 하나하나가 삼성의 브랜드를 갉아먹는 셈이죠. 그렇다면 모래시계의 목을 넓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질문에 삼성의 연구진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통로를 넓히는 대신 모래의 모양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모양이 하필이면 팝콘이었습니다. 팝콘이라니 처음 들으면 누군가 농담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발상이 배터리 산업 100년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핀은 꿈의 소재지만 너무 얇아서 다루기가 지옥 같다고요. 원자 한층 두께의 평면 구조, 이걸 실제 배터리 안에 집어넣으려 하면 죄다 구겨지고 뭉쳐버립니다. 종이를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구기면 결국 두꺼움,
덩어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평면의 장점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삼성의 연구진은 여기서 발상을 뒤집었습니다. 평면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겁니다. 대신 이 얇은 그래핀 조각들을 의도적으로 부풀렸습니다. 마치 납작한 옥수수 알갱이가 열을 받아 동그란 팝콘으로 튀겨지듯 그래핀을 작은 공 모양으로 부풀려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핀볼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그란 공 모양이기 때문에 서로 맞닿는 면적이 최소화됩니다. 구겨지거나 뭉치지 않죠. 그리고 공과 공 사이의 빈 공간, 그 미세한 틈새들이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모래시계의 좁은 목 대신 수천 개의 작은 골목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온 입장에서는 꽉 막힌 고속도로 하나가 아니라 사방으로 뚫린 골목길, 네트워크가 생긴 셈이죠. 그리고 그래핀볼은 그냥 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길 위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불이보다 100배 빠릅니다. 넓어진 길 위에서 초고속으로 달리는 겁니다. 배터리 내부에 전기, 고속도로가 깔리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혁신이 있습니다. 그래핀볼은 배터리의 양극재 표면을 얇게 코팅하는 방식으로도 쓰입니다. 이 코팅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내부 손상을 막아줍니다. 배터리가 오래 써도 성능이 덜 깎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빠르게 충전하면서도 오래 버티는 배터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실험실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휴전 시간 45분 단축, 배터리 용량 45%, 항상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유지. 숫자만 보면 항상 속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문 속 가설이 아니라 삼성의 특허로 등록된 현실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우리 손안에 없을까요? 이렇게 완벽한 기술이 왜 지금 당장 시장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들으시면 기술 혁신이 왜 이토록 느린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2분, 이 숫자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실시간짜리 충전이 12분으로 줄어든다는 것, 고작 48분 차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48분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벽 5시, 물류센터를 나서는 배송 트럭을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하루 운행을 마치면 충전에 1시간 이상을 써야 합니다. 트럭이 멈추는 동안 물류도 멈춥니다. 기사의 수입도 멈추죠. 하지만 충전이 12분으로 줄어드는 순간 트럭은 밥 먹는 시간에 배터리를 채웁니다. 멈춤 없이 달립니다.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차량 한 대당 하루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국 수만 대 트럭에 적용되면 물류 인프라 전체의 설계도가 바뀝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택시 기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충전 타이밍입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배터리가 바닥나면 수입을 포기하고 충전소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12분 충전이 가능해지면 잠깐 편의점 들르듯 충전하고 다시 도로로 나옵니다. 기사의 스트레스가 줄고 수입이 늘고 전기차 전환에 대한 저항감도 낮아집니다. 개인의 일상도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완전히 충전합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사이에 전기차 충전이 완료됩니다. 충전 불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서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충전 시간인데 그 이유가 통째로 제거되는 겁니다. 숫자를 더 크게 펼쳐볼까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수천조와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 시장의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배터리 성능입니다. 12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이 둘의 협상력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줄을 서서 계약서를 들고 올 테니까요. 삼성이 이 기술로 노리는 건 배터리 한 개의 판매 수익이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한번 바뀐 공급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은 왜 이 기술을 직접 만들려 할까요? 그냥 좋은 소재를 외부에서 사다 쓰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삼성이 그리는 그림의 진짜 크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강한 기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술의 재료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진짜 권력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세계 최고의 공학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공급이 끊기자 탱크가 멈췄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소재와 원료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한순간에 무력해집니다. 삼성은 이 교훈을 배터리 산업에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산업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배터리 제조사는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외부에서 구매합니다. 그 음극재의 주재료가 흑연인데
전 세계 흑연 공급의 절대적인 비중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흑연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배터리 업계 전체가 흔들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의 그래핀볼 전략은 바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흑연에서 추출한 탄소를 직접 가공해 그래핀볼을 합성하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사오는 소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재로 배터리의 핵심을 채우겠다는 선언이죠. 공급망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단순한 비용 절감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재를 직접 합성한다는 건 그 소재의 품질과 규격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외부 공급사의 납기 지연, 품질 편차, 가격 협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공장 라인이 멈출 이유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죠. 더 나아가 삼성은 이 합성 기술 자체를 특허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핀볼을 만드는 방법, 배터리에 적용하는 방식, 코팅하는 공정까지 촘촘하게 특허망을 쌓아 올렸습니다. 경쟁사가 그래핀을 쓰고 싶어도 삼성의 특허를 피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흑연이라는 흔한 돌덩어리에서 추출한 탄소로 공급망을 독립하고 특허망을 구축하고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삼중해자를 파는 겁니다. 삼성이 그래핀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를 잘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산업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 실제로 통하고 있을까요? 실험실 밖 실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래핀볼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도 현장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냥 논문입니다. 역사에는 실험실에서 죽은 기술들이 즐비합니다. 완벽한 이론, 눈부신 샘플, 화려한 발표, 그리고 조용한 소멸. 혁신의 무덤은 대부분 양산 공정이라는 문턱 앞에 있습니다. 삼성의 그래핀볼도 이 문턱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균일성입니다. 실험실에서 소량의 그래핀, 볼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백만 개의 배터리 셀에 들어갈 그래핀볼을 똑같은 크기,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팝콘을 한 줌 튀기는 것과 공장에서 매초 수천 개의 팝콘을 완벽히 동일한 크기로 튀겨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라도 크기가 달라지면 배터리 내부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성능이 들쭉날쭉해지고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 구간을 데스밸리라고 부릅니다. 기술은 있는데 돈이 새어나가고 완성은 보이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구간입니다. 수율 문제, 설비 투자 문제, 공정 안정화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지옥의 시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했습니다.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버틸 체력이 없어서입니다. 삼성은 버텼습니다. 정확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R&D 투자, 수십 년간 쌓아온 반도체 공정 노하우,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라인을 멈추지 않는 조직의 체력, 이 세 가지가 데스밸리를 건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업계의 시선은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 라인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P잉그로 불리는 차세대 각형 배터리셀, 그리고 그 안에 적용될 소재 기술이 핵심입니다. 완성차 업체들과의 공급,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일부 라인에서는 이미 신소재 적용 테스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샘플이 아닌 양산의 언어로 그래핀이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양산이 곧 성공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시장에 받아들여야 하고 완성차 업체가 채택해야 하고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기술의 완성과 비즈니스의 완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실험실에 그래핀이 공장에서 공정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 기술이 양산되는 순간에 단순한 제품 출시로 보지 않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판을 짜고 있습니다. 배터리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의 표준을 손에 쥐려는 겁니다. 그 전략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을 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건 기술의 법칙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법칙입니다. 199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를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표준이 되는 순간 전 세계 모든 컴퓨터 제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비용을 냈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팔 때마다 만든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금고로 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표준을 가진 기업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수익을 거둡니다. 삼성이 그래핀 특허를 쌓아 올리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핀볼 합성 방법, 배터리 적용 공정, 코팅 기술, 품질 측정 방식까지 이 특허망이 촘촘해질수록 경쟁사가 그래핀 기술을 쓰려면 삼성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배터리를 팔지 않아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통행료를 받는 도로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를 보면 이 전략의 위력이 더 선명해집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의 표준이 되는 순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검색, 구글 광고가 수십억 명의 스마트폰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랫폼을 장악하면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삼성이 노리는 그림도 같습니다. 그래핀 기술이 배터리, 산업의 표준이 되는 순간 전기차 배터리든 ESS든 스마트폰 배터리든 그래핀을 쓰는 모든 배터리에서 삼성의 특허가 작동합니다. 배터리 셀 하나를 파는 수익보다 전 세계 배터리 산업 전체에서 걷어들이는 특허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규모가 다른 게임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전략이 더 정교해집니다. 특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준이 되려면 업계가 그 기술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래핀 배터리를 실제 차량에 탑재하는 레퍼런스를 만들려 합니다. 한 곳이 채택하면 경쟁사도 따라옵니다. 업계 전체가 따라오는 순간 표준은 완성됩니다. 물론 특허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등록 후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년 동안 쌓이는 기술 격차, 제조 노하우, 공급망 네트워크는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해자가 됩니다. 삼성이 원하는 건 특허 수익 그 이상입니다. 20년의 선점 기간 동안 넘을 수 없는 기술에 산을 쌓겠다는 겁니다. 표준을 진 기업은 단순한 제조사가 아닙니다. 산업의 규칙을 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삼성이 그래핀으로 노리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략이 성공했을 때 우리의 일상과 투자의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마지막 장에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혁명은 결국 당신의 지갑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삼성의 그래핀 전략이 성공한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단순히 충전이 빨라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 전체가 바뀝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전기차 충전기 자리가 늘 부족합니다. 한 대가 1시간을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분 충전이 현실이 되면 같은 충전기로 하루에 5배 많은 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가 설비 투자 없이 해결됩니다. 전기차 전환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달라집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늘 같은 약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해가 지면 전기가 없고 바람이 멈추면 발전이 멈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핀 배터리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적용되면 낮에 모은 전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꺼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고질적인 가능성 문제가 배터리로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더 선명해집니다. 삼성 SDI는 지금 단순한 배터리 제조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핀 기술이 양산에 성공하고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시장은 이 기업을 다르게 읽기 시작할 겁니다.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요. 플랫폼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제조사의 밸류에이션과 차원이 다릅니다. 주가가 반응하는 속도도 반응하는 크기도 다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이 완성되어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완성차 업체와의 협상, 규제 인증, 소비자 신뢰 형성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기술의 완성과 비즈니스의 완성 사이에는 여전히 긴 강이 흐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삼성이 연필 심속 탄소, 조각에 수조 원을 건 이유 이제 보이시죠? 배터리 하나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식을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재를 주고 특허를 쌓고 표준을 장악하는 3단계 전략의 끝에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닌 에너지 산업의 규칙을 쓰는 기업이 서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스마트폰이 혹은 다음 전기차가 그래핀 인사이드를 달고 나오는 날, 그날은 단순히 배터리가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삼성이 그토록 오래 준비해온 새로운 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흔하디 흔한 탄소 조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해석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